울산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요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은 선임연구원 박기경입니다. 저희 이 연구는 저희 전략 연구로 시작이 되었고, 여기 같이 공동 연구로 참여해 주신 송소연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연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신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 선생님이 같이 공동 연구에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 대구 한의대의 윤갑정 교수님, 그 다음에 양중학교의 이인경 선생님,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인 신인범 연구원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 연구는 사실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 주제를 고민을 하던 차에 결국에는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 방안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례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문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많이 변화했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들도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학교 인프라는 부족하고 학업 중단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관계부처, 교육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제 다문화 학생, 좀 이주 배경 학생으로 용어를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주 배경 학생의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내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정주, 정착형의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또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증대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지역별의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연구에 의하면 물론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울산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한 그런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울산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현황 분석을 이제 중점적으로 뒀는데 현황 분석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특성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의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았고 그것과 함께 이제 다문화 교육을 실제 하시고 계신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금 이제 만나고 계신 그런 이제 선생님들, 경험 많은 선생님분들을 모시고 면담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다문화 교육이 어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 해봤더니 필요한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사실 전반적인 그냥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인데 다문화 교육 정책과 함께 다문화 학생 유형별 특성들을 좀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제 요즘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유형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라고 크게 두 개 나누고 그 다음에 내국인 내에서도 국내 출생이냐 아니면은 중도 입국을 한 아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런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울산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 살펴봤을 때 울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중에 3%가 다문화 학생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수치에 도달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물론 10년간의 다문화 가구와 다문화 학생은
많은 부분이 증가를 하였고, 그러면서 울산의 공립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 313개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없는 학교는 단 6곳, 또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다문화 학생 유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형들이 다원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분포가 지역적으로 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는 다른 전국에 비교해서도 포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건 아마 이제 울산의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제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다시 또 이제 입국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유형의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별로 이제 다문화 가구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의 분포의 특성도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보았을 때,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이제 그 가정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울산의 다문화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비율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전국에 비해서 울산이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비율로 살펴봤을 때 결혼 이민자의 비율도 높기는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도 전국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다문화 학생 유형별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게 좀 다르게 이제 특히 중도 입국 자녀와 외국인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행정구역별로 이제 다문화 특성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에 좀 적용을 시켜서, 자치구별로 살펴봤을 때, 여기 보셨다시피 울주군과 이제 동구 부분에서 이제 국내 출생 자녀보다 이제 그 외국인 가정 자녀의 수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마 울산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수도 울주군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특성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이 학교의 아이들의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밀집학교라고 명명을 해서 다문화 밀집학교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교육부의 기준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각각의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의 15% 이상, 중학교 학생의 10% 이상이면 서울에서의 이제 밀집 학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제 이런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들의 유형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특성들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 학생 수와 함께 거기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비율, 그 다음에 아이들의 유형의 수에 따라서 국내 출생, 중도입국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수를 가지고 이제 학교의 유형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요 결과고, 좀 복잡하게 결과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6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 저기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저 빨간색 줄을 따라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평균 이상을 보인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 3개의 학교가 사실 평균 이상의 그래프로 딱 보시다시피 이제 높은 그래프 짝대기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평균 이상의 어떤 특성을 보이는 학교들이었고, 사실 이제 유형 2와 3번, 4번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 많고 비율도 많지만 모든 유형, 국내 출생, 그다음에 중도 입국 가정 자녀,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모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이제 2개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수는 평균 이상이고 비율도 평균 이상이지만 국내 출생이 좀 많이 포함된 그런 이제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형 4 같은 경우에는 비율도 높고 평균도 높은데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 입국 가정 자녀가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인 학교가 2학교로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유형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특성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교이지 않나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현황들과 함께 그러면은 이런 이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울산의 다문화 교육 환경에서 이제 울산 교육이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정책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울산 다문화 정책 현황은 사실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이 골고루 분포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홍보의 어떤 자료일 수 있는데,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하였을 때, 이제 울산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다문화 체험활동,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그다음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이 주 핵심 키워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이제 그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뭔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 교육 과정과 연계한 그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태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면담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라고 요구는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까 유형 2, 3, 4에 포함된 그 3개 학교에 소속된 다문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어 학급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 급을 좀 고려를 해서 초중고 선생님들을 각각 조금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문화 교육을 열심히 정책 일선에서 하고 계신,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제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맞춤형 지원은 사실 정책, 아까 저희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국어 학습 지원이라든지 심리정서 지원, 가족 지원, 학습 지원 분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어 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고, 학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서 이제 서부초에서 연구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학교에 진행이 된 배경에는 이제 그 아프간 아이들이 그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물론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습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그런 학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특수교육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맞춤형 학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현장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학교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하시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시민 교육 주간을
운영을 해서 이제 다문화 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 주간 동안에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간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세계시민 교육 주간을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좀 적용을 해서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에 이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의 어떤 생각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생활지도 부분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해서 차별과 관련된 그런 토론 수업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앞서서 선도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다문화 정책학교라고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분포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이제 문화 소개라든지 체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도서를 활용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문헌 키워드 분석했던 것과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학교 문화는 어떠합니까?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하시면서 학교에서는 어떤 좀 분위기와 풍토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학교장 리더십 부분에서는 사실 관심이 있으신, 특히나 이제 서부초와 같이 연구학교를 하고 계신 그런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정책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그런 교장 선생님 분들은 이제 학부모 지원이라든지 교사 역량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들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수용적으로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지원은 하시라라고 지원을 해 주시되, 좀 협업하는 것 자체는 좀 활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담당자하고 담임 교사 간의 협력이 좀 이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교육복지사라든지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선생님분들과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더더욱이나 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냐라고 요구를 여쭤봤을 때, 우선은 이제 학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교육을 잘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한국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제 학교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좀 사전 안내나 교육을 좀 받고 오면은 좀 더 이제 적응이 용이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별로 이 다문화 학생들의 요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급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습득 수준도 사실 다문화 학생들, 아까 유형에 따라서도 좀 특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학생별로도 그런 수준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중고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 아이들의 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어 습득 수준이 특히나 이제 중도 입국 가정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응도 중요하고 이제 한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집중 교육을 하는 교육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많이 동의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 부모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이제 지자체 연계해서 이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같은 국적의, 네, 같은 좀 약간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는 소통을 잘하는데 이제 한국어가 조금 이제 부족하고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비다문화 아이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면서 그 아이들의 이 사회적 그 관계 자체가 딱 학교 내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은 나라나 모국어를 쓰는 그런 또래들의 좀 네트워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단 어떤 초반에 어떤 적응과 관련된 부분이고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너무 또 강화돼 버리면 이 아이들이 또 비다문화 아이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해 주되 이제 그런 좀 힘든 아이들, 그러니까 언어가 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언어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마련을 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적응하고 그 관계를 좀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은 언어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가 좀 형성돼서 또래 관계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자료들이 사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울산 다문화 지원센터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다문화 중앙 지원센터에도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자료가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좀 형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그런 플랫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하고 좀 이제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안타깝다라고 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축적되면서 좀 공유하면 또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새롭게 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좀 자료들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정책의 상상 얘기가 나오는 컨트롤 타워. 예, 뭐 학교 내에서도 여러 이제 선생님들 교육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연계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또 나오는 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종합해서 사실 정책 방안은 사실 최종 도출된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생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 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 아이들 역시 본인들이 어떠한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본인의 문화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전에 있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기반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아이들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급별로 좀 이제 지원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사실 학습 지원, 아까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을 한 것과 같이 그런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선생님들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지원들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잘 좀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좀 본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아까 이제 살펴봤다시피 울산에서도 이제 울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밀집 학교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준을 서울과 같이 어떤 울산만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방안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출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 학습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적인 부분들하고 좀 많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비다문화성의 학생 복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중도 입국 가정 자녀나 외국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학교 특성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좀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울산의 어떤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에서 사실 체험 중심, 뭐 일회성 중심,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런 이제 이해 교육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 이제 앞서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뭐 토론이라든지 해봉적 생활 교육과 같이 이제 수업 내에서 이제 생활 지도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연계해서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례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사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그다음에 자료 축적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확보, 이제 맞춤형 지원이나 이제 다문화 이해교육, 아까 이제 다문화 이해교육도 이런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문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 이제 지금 결론에 도달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좋은 의견들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연구한 저희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정책 방안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